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 동서를 잇는 1, 2호선에 더해 3호선이 남북을 이으며 새로운 교통지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야당 불모지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이 여야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한 폐교 운동장에 각종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6차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이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확실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구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17.6%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김무성 전 대표가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맞물려 보수개혁을 외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피해자로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됐는데 그 선거 결과 그리고 선거 이후에 보면 유승민 후보가 그 새누리당 공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유 의원이 강조해왔던 보수 개혁 노선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잘 파고들면 이 같은 지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게 그 보수 진영을 훨씬 더 이제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런 어떤 대권 도전에 레이스 속으로 반드시 뛰어들 것 같고요. 대구에서 31년 만에 탄생한 정통야당 국회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도 야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다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일당 독점 구도를 바꾸기 위해 4년 동안 발로 뛴 정치 역정이 김부겸 의원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 하나만 갖고도 대구는 물론이거니와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떤 감동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넘어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의 두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3명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경상북도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경환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간담회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도정 전반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총선 참패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당을 재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대구 지역 여야 무소속 당선인 12명이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모노레일 방식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내일이면 개통한 지 1년을 맞습니다. 1, 2호선과 연계해 대구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바꾸고 관광자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스름이 짙게 깔린 저녁,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범어천 위를 지나 수성못역에 도착합니다. 3호선 개통 덕에 많은 시민이 밤에도 수성못을 찾으면서 수성못은 대구를 대표하는 밤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면 승용차 아니면은 못 왔는데요. 요즘은 갈아타고 해가지고 오면 수성못 내리면 바로 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3호선 하늘열차가 대구의 밤하늘을 가르면서 관광자원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3호선 역 가운데 이용객이 하루 7,5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서문시장역.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야시장 개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3호선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 타고 와서 좀 이동하기도 쉽고 타지에서도 밤에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요즘 밤에 많이 하는 것도 많잖아요.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도 밤에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성수시장에도 야시장 생기면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개통 1년 동안 3호선 누적 승객은 2,500만 명, 하루 평균 6만 8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출퇴근하는 평일에 점유율이 높았던 1, 2호선에 비해 3호선은 주말에 점유율이 높아 나들이 교통수단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통 1년이 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대구를 알리는 관광수단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은 이처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개통 당시 우려했던 안전 문제도 대부분 해소됐지만 이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1년의 명암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를 잇는 대구의 남북교통축인 도시철도 3호선. 지난 1년간 3호선 역세권은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3호선 역세권의 부동산 가치는 1, 2호선보다 평균 7% 더 올랐고 3호선 주변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은 8에서 19% 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호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좀 확장되고 균형 발전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보이면서 실제 3호선 선로 주변에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안전 문제도 양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호선의 지연 운행은 모두 3차례로 2호선 개통 1년간 24건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개통 초기 나타났던 일부 문제도 인력 보강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보완됐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1년간 약 130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탑승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했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호선 하루 평균 탑승객은 6만 8,908명.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손익분기점 예측치 14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승객 1명의 운송 원가는 2,198원인데 반해 운송 수익은 682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약 200원가량의 운송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대구시는 조만간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무조건 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수용차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관리, 그러니까 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수용차의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올 한 해 예상되는 대구시 대중교통 재정 적자만도 무려 2,300억 원. 도시철도 3호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수익성 문제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네, 영천의 한 폐교 운동장에 각종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산학협력기업이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폐기물을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 식품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던 영천의 폐교 운동장을 중장비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2m가량을 파헤치자 샴페인, 와인병, 포도음료 포장지와 재료로 쓰인 포도송이 줄기 등이 쉴 새 없이 드러납니다. 폐교의 운동장을 파봤더니 해당 업체가 생산한 이런 음료수 제품 외에도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함께 매립돼 있었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면서 흘러나온 액체와 쓰레기가 뒤섞여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운동장 곳곳에도 유리병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직 대학 교수가 포도를 이용한 식품을 만드는 산학협력기업이 10년가량 공장을 운영했던 곳. 지난 2월 중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재고와 각종 쓰레기를 묻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공장을 옮기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소가 때문에 시에 이제 환경과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몇 번 나오고 그래서 야간에는 냄새나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안도 있고
과정 힘들게 안고 있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좀 급했거든요. 영천시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등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생산에서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6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가공, 판매, 그리고 문화체험, 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경산에 있는 이 전통 장류 생산업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메주와 된장, 고추장으로 가공 판매해 연매출 3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여 명의 주부가 이곳을 찾아 장 담그는 체험을 하고 주변 관광까지 하는 등 6차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 농민하고 가공 작업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마진이 농민한테 바로 다 돌아간다 하는 형태로 생각됩니다. 소득 정체와 성장 한계에 맞닥뜨린 우리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6차 산업 활성화. 현재 경상북도에선 1,700여 곳의 농가와 법인이 6차 산업에 참여해 88곳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영 컨설팅과 창업 기반 지원을 비롯해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또 창업 보육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서 제대로 그 6차 산업 제품도 만들고.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판로 확보와 지역 6차 산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6차 산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8조 2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안 3조 9천억 원을 심사합니다. 또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 조례안과 경북 문화엑스포 설립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울진 후포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로써 울릉도 노선이 모두 4개로 늘면서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 370명을 태운 시플라워호가 울진 후포항을 떠나 울릉도로 향합니다. 24년 된 낡은 배가 다녔던 후포 울릉 노선은 세월호 사고를 교훈 삼아 2년 전 더 이상 못 다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노선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플라워호는 JH 페리가 새로 건조한 배로 최대 443명을 태우고 시속 80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후포 노선은 울릉도까지 157km로 거리가 가장 짧고 새 배이다 보니 시간도 2시간 20분대로 가장 적게 걸려 배를 타기 힘들어하는 관광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후포에서 타는 게 제일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서. 울진군도 울릉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과 계곡과 온천, 바다 중심의 관광지에서 이번에 여객선이 출항함으로써 그 폭이 울릉 독도까지로. 누구보다 교통오지 울릉도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육지 나들이가 한결 편해졌고 관광객을 더 모시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성수기가 되면 포항에서 오는 배들이 너무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새롭게 하나 취항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대저해운도 포항 울릉 노선에 21년 된 선플라워호를 2년 내에 교체하기로 하고 현재 건조를 추진하는 등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여객선 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와 신재학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 경북 23개 시군 새마을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46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 새마을 지도자 14명 등 모두 6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경북을 찾은 세네갈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연수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신일희 총장이 교육계에 몸담은 지 50년을 맞아 오늘 기념식을 열고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신일희 총장의 저서와 회고록, 각종 훈장 등 100여 점의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신 총장은 지난 1966년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뉴욕 시립대학 전임 강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담은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재경도민회 류목기 회장 등 임원 80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북 정체성 바로알기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경도민회가 700만 출향인의 중심이 돼 경북인의 역량 결집과 고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경북의 혼이 나라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오늘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제20회 시각장애인 재활체육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줄다리기와 바구니 공던지기 등의 종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